어머님, 한약 드세요. 싸늘했던 며느리가 갑자기 몸에 좋다는 한약을 가져왔을 때는 정말 고마웠어요. 저에겐 꿈만 같은 일이었죠. 그러나 그때는 몰랐어요. 이 한약이 저를 서서히 죽여가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살아남기 위해 처절하게 연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필사적으로 살아남았는지 들려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사시는 지역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소중한 사연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 손주 은서의 돌잔치가 있는 날이에요. 아침 6시부터 눈이 떠졌어요. 사실 어젯밤부터 제대로 잠을 못 잤죠. 손주 얼굴을 본 지도 벌써 2달이 넘었거든요. 민수가, 제 아들 민수가 엄마 은서 감기 걸렸으니까 한동안 집에 안 오시는 게 좋겠어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알았어요. 그게 핑계라는 걸요. 하지만 엄마니까 참았어요. 제 방 서랍장 위에는 스마트폰이 놓여 있어요. 며느리가 SNS에 올린 은서 사진들을 보려고 몇 번이고 들여다봤어요. 어젯밤에도 새벽 2시까지 화면을 넘기고 또 넘기면서 손주의 얼굴을 손가락 끝으로만 쓰다듬었죠. 할머니가 보고 싶구나. 우리 은서 많이 컸네.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어요. 이 좁은 원룸에는 저 혼자니까 누가 들을 일도 없어요. 아침밥은 거르기로 했어요. 어차피 식욕도 없고 돌잔치 때 밥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대신 설거지를 했어요. 어제 저녁에 먹었던 김치찌개 냄비 하나, 밥공기 하나, 국그릇 하나. 설거지를 하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6식구 밥을 했었는데 이젠 혼자 먹는 밥그릇 하나 씻는 게 이렇게 허전할 줄 몰랐어요. 수세미로 밥풀을 문지르다가 손을 멈췄어요. 그릇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거든요. 주름투성이 얼굴, 힘없이 처진 눈과 새치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백발이 되어버린 머리카락. 나도 참 늙었구나. 손을 씻고 수건으로 닦으면서 손등을 봤어요. 튀어나온 핏줄, 거칠어진 피부, 관절이 굵어진 손가락. 이 손으로 한때는 수술 메스를 잡았었는데 말이에요. 30해 전 저는 대학병원 외과 레지던트였어요. 당시에는 여자 의사가 드물었어요. 특히 외과 같은 곳에서는 더더욱요. 동기들이 하나둘씩 결혼하고 아이 낳고 병원을 떠날 때도 저는 수술실을 지켰어요. 환자들이 박 선생님 손에 수술 받으면 안심이에요 라고 말해줄 때가 제일 행복했죠. 그러다 민수 아버지를 만났어요. 같은 병원 흉부외과 전문의였죠. 그 사람은 제가 수술 가운을 벗고 복도를 걸을 때마다 오늘 수술 어땠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라고 물어봐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결혼하고 민수를 낳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계속 일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의사를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알았지만 저는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육아휴직 3달을 쓰고 바로 복직했죠. 민수를 시어머니께 맡기고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했어요. 그런데 민수가 새 돌이 되던 해 겨울이었어요. 남편이 쓰러졌어요. 폐암이었어요. 그것도 사기. 같은 의사면서도 제 남편의 병을 저는 몰랐어요. 그 사람은 제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자꾸 기침을 하길래 담배 좀 끊으라 고만했지 검사를 해보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진단받고 6개월 만에 남편은 세상을 떠났어요. 병상에서 그 사람이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당신 커리어 다 망쳐놓고 가네. 근데 민수는 부탁해. 얘는 엄마가 필요해.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일을 그만두기로요. 병원 사직서를 낼 때 과장님이 말렸어요. 박 선생,
그렇게 실력 좋은데 아까워. 아이는 누가 키우면 안 돼?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수한테는 제가 필요해요. 제가 엄마니까요. 옷장을 열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손주 돌잔치에 뭘 입고 가야 할까? 너무 화려하게 입으면 며느리가 싫어할 것 같고, 너무 수수하게 입으면 손주한테 부끄럽고, 결국 네이비색 블라우스에 검정 슬랙스를 꺼냈어요. 무난하죠.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구석에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옷이에요. 거울을 봤어요. 블라우스 단추를 채우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을까? 예전에는 수술복을 입고 당당하게 복도를 걸었는데 이제는 며느리 눈치 보느라 옷 한 벌 입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가방을 챙겼어요. 손주 돌잔치 축의금으로 준비한 흰 봉투가 보여요. 50만 원. 제 한 달 국민연금 전액이에요. 민수가 엄마 괜찮아요. 안 그러셔도 돼요. 라고 했지만 저는 꼭 주고 싶었어요. 할머니니까요. 손주 돌잔치에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봉투 옆에는 작은 상자가 하나 더 있어요. 은서를 위해 준비한 금반지예요. 제가 젊었을 때 남편이 사준 거예요. 우리 딸 결혼할 때 주려고요. 라며 웃었던 그 사람 얼굴이 아직도 선해요. 딸은 못 낳았지만 손녀가 생겼으니 이제 이 반지를 물려줄 수 있겠죠. 11시에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엄마야. 오늘 몇 시에 가면 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저는 이미 알았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요. 엄마, 그게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뒤에서 여자 목소리도 들렸어요. 며느리 지연이가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오늘 친가 쪽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서 자리가 좀 부족해요. 그리고 지연이가 엄마 오시면 좀 불편해 하실 것 같아서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그래, 자리가 없구나. 그럼 어쩔 수 없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자꾸만 떨렸어요. 엄마, 다음에 꼭 모시고 외식할게요. 오늘은 양해 부탁드려요. 응, 알았어. 민수야, 은서 돌 축하한다고 전해줘. 전화를 끊었어요. 핸드폰을 침대 위에 던지고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자리가 없다고요? 친가 어르신들이 많이 온다고요? 저도 친가 어른이에요. 할머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자리가 없어요?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왜 이렇게 서러운지,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알아요. 며느리 지연이가 저를 싫어한다는 거요. 처음 민수가 지연이를 데려왔을 때부터 느꼈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한지연이라고 합니다. 지연이는 완벽했어요.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는 커리어 우먼이었죠. 세련된 옷차림, 똑 부러지는 말투, 자신감 넘치는 태도. 그런데 저를 볼 때 눈빛이 달랐어요. 겉으로는 웃었지만 눈은 차가웠어요. 마치 이 늙은 시어머니는 내 인생에 방해가 되겠구나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제 착각인 줄 알았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는 최대한 조심했어요. 예단도 지연이 마음대로 고르라고 했고 결혼식장도 지연이가 원하는 곳으로 했어요. 패백 음식도 지연이 친정 방식대로 준비했죠. 어머님, 혼수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지연이는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공손하게 그러나 거리를 두면서요. 민수는 제게 말했어요. 엄마, 지연이 참 좋은 사람이지? 엄마한테 효도도 잘하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좋은 며느리 만났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어요.
지연이는 절대 저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요. 결혼하고 첫 명절이었어요. 저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지연이가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했지만 저는 괜찮아. 넌 쉬어라고 했어요. 며느리 첫 명절인데 편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차례상을 차리고 있을 때였어요. 제가 전을 놓는 위치를 바꾸려고 하니까 지연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지금은 21세기라고요.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짜증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그냥 웃었어요. 그래, 내 말이 맞다. 엄마가 고리타분하지. 그날 밤 민수와 지연이가 방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시어머니 좀 구식이지 않아? 맨날 옛날 방식만 고집하고. 지연아, 엄마 나이 좀 생각해. 이해해줘. 이해는 무슨. 나는 시어머니랑 한 집에 못 살 것 같아. 우리 따로 나가자. 그렇게 민수 부부는 결혼 1년 만에 분가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젊은 부부끼리 사는 게 좋지. 엄마 신경 쓰지 말고 너희끼리 살아라고 말했죠. 민수는 미안해했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외로우시면 자주 놀러 갈게요. 괜찮아. 엄마는 혼자 사는 게 편해.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도 괜찮지 않았어요. 그 넓던 집에 혼자 남았을 때 밤마다 울었어요. 아들이 차려준 밥을 먹지 못하고 며느리와 함께 사는 일상을 나눌 수 없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그런데 더 힘든 건 민수가 점점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분가하고 몇 달 뒤 민수한테 전화했어요. 민수야, 엄마야. 밥 먹었어? 네, 엄마. 먹었어요. 오늘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고. 네, 알겠어요. 대답은 짧아지고 목소리는 무뚝뚝해졌어요. 민수야, 시간 되면 엄마 집에 한번 놀러 와.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잡채도 해놓을게.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요. 나중에요. 나중에요. 그 나중은 영영 오지 않았어요.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결국 명절에나 보는 사이가 됐어요. 그것도 지연이 얼굴 보느라 급하게 들렀다가 금방 가버리고요. 저는 민수한테 물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뭘 잘못했니? 엄마가 지연이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말해줘. 민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근데 지연이가 엄마를 좀 불편해해요. 불편해? 엄마가 지연이한테 이것저것 간섭하시잖아요. 옷차림이 어떻다, 음식은 이렇게 해야 한다. 명절에는 이렇게 해야 한다. 지연이가 스트레스 받아 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간섭이라뇨? 저는 그냥 걱정돼서 며느리가 힘들까봐 챙겨주려고 한 말이었는데요. 그래. 엄마가 잘못했구나. 앞으론 조심할게. 그날부터 저는 더욱 조심했어요. 민수네 집에 가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냉장고 열어보고 반찬 없는 거 보여도 만들어줄까? 한마디 안 했어요. 지연이가 화장 진하게 해도 옷 짧게 입어도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지연이는 저를 더 피했어요. 은서가 태어났을 때예요. 저는 너무 기뻤어요. 드디어 손주가 생겼어요. 딸처럼 예뻐해 줄 수 있는 손녀가요. 병원에 달려갔어요. 산후조리원에서 유리창 너머로 은서를 봤어요. 작고 빨갛고 예쁜 아기. 제 피가 흐르는 손주. 눈물이 났어요. 민수야, 엄마가 산후조리 도와줄까? 미역국도 끓여주고 은서도 봐주고. 그런데 지연이가 먼저 말했어요. 어머님 괜찮아요. 저희 엄마가 오시기로 했어요. 그래. 그럼 엄마는 퇴원하고 집에서 도와줄게. 어머님, 저희가 산후도우미 쓸 거예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미소를 지으면서 거절했어요. 단호하게요. 민수는 제 눈치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지연이 몸 안 좋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나중에 은서 보러 오세요. 나중에요. 또 나중이에요. 그렇게 은서를 처음 본 지 벌써 1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 저는 은서를 몇 번이나 봤을까요? 5번? 10번? 그것도 제가 은서 보고 싶다고 졸라서 겨우 보는 거예요. 그나마도 지연이 표정 보면서 눈치껏 일찍 나와야 하고요. 한 번은 은서를 안았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제 아들 민수를 닮았어요. 눈도 똑같고 웃는 모습도 똑같고 우리 은서 할머니가 많이 사랑한다. 그렇게 속삭이는데 지연이가 은서를 제 품에서 빼앗아 갔어요. 어머님, 은서 잘 시간이에요. 아, 그래. 그럼 할머니는 이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울었어요.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님도 볼까봐 고개를 숙이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지금 제 앞에는 스마트폰이 놓여 있어요. 지연이의 SNS를 들어갔어요. 은서 돌잔치 사진들이 벌써 올라와 있네요. 화려한 돌잔치장, 예쁘게 꾸민 은서, 웃고 있는 지연이와 민수, 그리고 지연이 친정어머니가 은서를 안고 있는 사진.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어요. 와, 돌잔치 대박이다. 은서 진짜 예쁘네요. 외할머니 복 받으셨어요. 히읗히읗. 외할머니는 있는데 친할머니는 없네요. 사진 속 어디에도 제 자리는 없어요. 저는 천천히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어요. 거울을 봤어요. 눈가가 빨개져 있어요. 울었던 흔적이 역력해요. 괜찮아, 박영숙. 넌 엄마니까. 혼잣말을 했어요. 민수가 행복하면 됐어. 은서가 건강하면 됐어. 내가 불편하면 안 보면 돼. 내가 참으면 돼.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너무 아파요. 저도 할머니예요. 저도 손주 돌잔치에 가고 싶었어요. 저도 은서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안아보고 싶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지금쯤 돌잔치가 한창이겠죠. 민수는 웃고 있을 거예요. 지연이도 행복해하겠죠. 은서는 예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있겠죠. 그 자리에 저는 없지만 괜찮아요. 엄마니까요. 가방에서 축의금 봉투를 꺼냈어요. 그리고 금반지 상자도요. 이걸 어떻게 전해줘야 하나? 택배로 보낼까? 아니면 나중에 민수 만날 때 줄까?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냥 서랍에 다시 넣었어요. 나중에 주자. 나중에. 나중이요. 제 인생은 언제나 나중인가 봐요. 돌잔치가 끝나고 사흘이 지났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계속 집에만 있었어요. 밖에 나갈 기운도 없었고 누구를 만날 마음도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시간을 보냈어요. 냉장고에 남은 김치찌개를 데워 먹고 TV를 켜놓고는 멍하니 화면만 바라봤어요.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소리만 들리는 게 좋았어요. 너무 조용하면 외로움이 더 크게 느껴지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어요. 민수였어요. 여보세요? 엄마, 나 민수야. 응, 민수야. 무슨 일이니? 엄마,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이상했어요. 민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좀 더 밝고 좀 더 들뜬 것 같았어요. 응, 괜찮아. 왜? 엄마, 내일 우리 집으로 오실 수 있으세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민수네 집에 오라고요? 돌잔치 이후로 처음이에요. 그래도 돼? 지연이는 괜찮대? 네, 엄마. 사실은요. 민수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어요. 지연이가 엄마 모시고 싶대요. 뭐? 제 귀를 의심했어요. 지연이가 저를 모시고 싶다고요?
그 며느리가요? 저를 그렇게 불편해하던 지연이가요? 엄마, 돌잔치 때 엄마 못 오신 거 지연이가 많이 미안해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같이 사시면 어떨까 해서요. 민수야, 그게 무슨. 엄마, 내일 점심 먹으러 오세요. 지연이가 엄마 좋아하시는 갈비찜 한대요. 그때 얘기해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지연이가 갈비찜을 한다고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든다고요? 결혼한 지 3년이 넘도록 지연이는 제게 밥 한 끼 제대로 차려준 적이 없었어요. 명절 때도 제가 다 준비했고, 그나마 지연이는 설거지만 조금 거들었을 뿐이에요. 설마, 진짜 마음을 바꾼 걸까? 작은 희망이 생겼어요. 어쩌면 지연이가 엄마 됐으니까 시어머니 마음을 이해하게 된 걸까요? 은서를 키우면서 시어머니도 한때는 며느리처럼 아이를 키웠고 힘들게 살았다는 걸 깨달은 걸까요? 저는 거울을 봤어요. 박영숙, 혹시 또 실망할지도 몰라. 너무 기대하지 마. 하지만 가슴은 벌써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6시에 일어났어요. 뭘 입고 가야 하나 옷을 꺼내고 또 꺼냈어요. 너무 멋을 부리면 이상하고, 너무 수수하게 입으면 또 무시당할 것 같고, 결국 연한 베이지색 니트에 회색 바지를 골랐어요. 단정하면서도 편안해 보이는 옷이요. 거울 앞에서 머리도 빗고 연한 립스틱도 발랐어요. 에이, 이 나이에 화장이 무슨 소용이람. 하지만 지우지 않았어요. 며느리 앞에서 너무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손에는 가방을 들었어요. 안에는 은서 돌잔치 때 주지 못했던 금반지 상자와 축의금이 들어 있어요. 오늘은 꼭 전해주고 싶었어요. 민수네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한참을 망설였어요. 손이 떨렸어요. 들어가도 될까? 혹시 또 냉대받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이미 왔는데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똑똑.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지연이 목소리였어요. 나 엄마야. 아, 어머님. 잠깐만요. 문이 열렸어요. 문 여는 소리.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연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저를 맞이했거든요. 어머님, 어서 오세요. 기다렸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어요. 지연이는 제 가방을 받아주고 신발까지 챙겨줬어요. 어머님, 이리 앉으세요. 제가 차 내올게요. 아, 아니야. 괜찮아. 어머님, 편하게 계세요. 지연이가 부엌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거실을 둘러봤어요. 예전과 똑같은 집인데 뭔가 낯설었어요. 아니, 낯선 게 아니라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게 낯선 거예요. 항상 눈치 보고 일찍 일어나야 했던 이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소파에 앉아 있다니. 어머님, 유자차예요. 어머님 좋아하시잖아요. 지연이가 따뜻한 유자차를 내왔어요. 제가 유자차를 좋아한다는 걸 지연이가 기억하고 있었다고요? 고마워, 지연아. 어머님, 점심 거의 다 됐어요. 갈비찜이랑 어머님 좋아하시는 나물도 했어요. 갈비찜이요. 나물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에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지연아, 내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어머님, 제가 그동안 너무 못했죠. 진짜 죄송해요. 지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어요. 그런데 그 손에서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저도 엄마가 됐잖아요. 은서 키우면서 느꼈어요. 어머님이 오빠 키우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드디어 며느리가 제 마음을 알아주는 걸까요? 지연아, 어머님, 우리 이제부터라도 잘 지내요.
어머님 혼자 사시는 것도 걱정되고 우리 집에서 같이 사셔요. 정말이니? 네, 어머님. 오빠도 찬성했어요. 은서도 할머니 필요하고요. 그때 민수가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오셨어요? 어때요? 지연이 마음 고쳐 먹었죠? 민수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안 나왔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요. 점심을 먹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였어요. 갈비찜은 부드러웠고 나물은 간이 딱 맞았어요. 어머님 맛있으세요? 응, 맛있어. 지연아, 내가 이렇게 요리를 잘했구나. 에이, 어머님. 아직 많이 부족해요. 지연이가 수줍게 웃었어요. 제 옆에서는 은서가 아기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은서를 보면서 밥을 떠먹여줬어요. 우리 은서, 할머니 밥 먹어볼까? 은서가 방긋 웃었어요. 너무 예뻤어요. 이렇게 가까이에서 손주를 보는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엄마, 그동안 정말 외로우셨죠?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조금. 엄마, 이제 같이 살면 은서도 매일 보고 엄마도 덜 외로우시고 좋잖아요. 그래도 엄마가 여기 있으면 너희가 불편하지 않을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모시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연이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 눈빛이 진심처럼 보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지연이가 말렸어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편히 쉬세요. 아니야, 내가 할게. 어머님, 이제부터 제가 할 거예요. 어머님은 쉬세요. 지연이가 제 손을 잡고 거실로 데려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지연이가 설거지하는 모습을 봤어요. 뭔가 꿈 같았어요.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걸까?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대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 다음 주에 이사 오시죠. 제가 방 하나 비워드릴게요. 민수야, 정말 괜찮겠니? 엄마, 괜찮아요. 엄마 혼자 사시는 거 저도 항상 걱정했어요. 민수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저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 민수야. 지연아. 어머님, 울지 마세요.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요. 지연이가 다가와서 제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드디어 내 가족이 나를 받아주는구나.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의사 커리어를 포기하고 아들을 키웠어요. 남편 장례 치르고 혼자 민수를 대학까지 보냈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며느리한테 미움받고 아들한테 외면당했어요. 손주 돌잔치에도 못 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이제는 제가 당당하게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어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어요. 좁은 원룸이 보였어요. 곧 이곳을 떠나겠죠. 민수네 집으로 가서 손주랑 같이 살게 될 거예요. 저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가방 안에서 금반지 상자를 꺼냈어요. 오늘 주려고 했는데 깜빡했네. 이사 갈 때 주면 되겠지. 상자를 서랍에 넣으면서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지연이가 너무 갑자기 변했어요. 돌잔치 때까지만 해도 저를 완전히 무시했는데 사흘 만에 이렇게 태도가 바뀔 수 있을까요? 아니야, 박영숙. 의심하지 마. 지연이가 진심으로 마음을 바꾼 거야. 하지만 자꾸만 신경 쓰였어요. 지연이의 눈빛이요. 겉으로는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가. 혼잣말을 하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 핸드폰에서 알림이 왔어요. 민수한테 온 문자였어요. 엄마,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지연이도 진짜 기뻐했어요.
다음 주 이사 날짜 정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사랑해요, 엄마. 문자를 읽으면서 다시 눈물이 났어요. 사랑해요, 엄마. 민수가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해줬을까요? 저는 핸드폰을 꼭 껴안았어요. 고마워, 민수야. 엄마도 사랑해.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너무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했어요. 정말 다 잘 될까? 지연이가 진심일까?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지만 자꾸만 오늘 일이 떠올랐어요. 지연이의 환한 미소, 민수의 다정한 말투, 은서의 예쁜 얼굴. 그런데 왜 자꾸 불안한 걸까요? 그날 밤 민수네 집이었어요. 은서를 재운 지연이는 거실로 나왔어요. 민수는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오빠, 응? 시어머니 이사 오시는 거 진짜 괜찮은 거지? 당연하지. 엄마 혼자 사시는 거 맘 안 놓였어. 우리가 모시는 게 맞아. 지연이는 민수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오빠는 모르는 게 있어. 뭔데? 시아버지 보험금 말이야.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거, 왜? 수익자가 시어머니잖아. 3억이야, 3억. 그래서 우리 지금 돈 필요하잖아. 내 투자 실패한 거 메꿔야 하고. 민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연아, 그건 엄마 돈이야. 우리가 건드릴 수 없어. 건드리는 게 아니라 빌리는 거지. 어차피 시어머니 돈도 나중에는 우리 거 아니야? 오빠, 내가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해. 은서 키워야 하는데. 지연이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어요. 민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지연아, 그건. 오빠, 나만 믿어. 시어머니 모시고 자라면 보험금 수익자 우리로 바꿀 수 있어. 시어머니도 우리랑 같이 살면 행복하실 거고, 우리도 돈 문제 해결되고, 일석이조잖아.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연이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인터넷 검색창에 이렇게 쳤어요. 보험금 수익자 변경 방법. 화면에는 여러 검색 결과가 떴어요. 지연이는 그 결과들을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어요.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저는 그날 밤 꿈을 꿨어요. 민수네 집에서 은서를 안고 있는 꿈이었어요. 행복한 꿈이었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지연이가 저를 보면서 웃고 있었어요. 차가운 미소였어요. 눈은 웃지 않는 미소.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깼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꿈이었구나. 시계를 봤어요. 새벽 3시. 저는 다시 누웠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꾸만 꿈속에 지연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왜 그런 꿈을 꿨을까? 불안했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자신을 다독였어요. 괜찮아. 지연이는 변했어. 진심으로 날 받아주려는 거야.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일주일 뒤면 이사를 가요. 일주일 뒤면 제 진짜 가족이 될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왜 자꾸 가슴이 답답한 걸까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어두운 새벽 하늘.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간. 그 어둠 속에서 저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어요. 제발,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작은 목소리로 기도했어요. 하지만 제 기도가 닿을까요? 이미 모든 게 시작된 걸까요? 이사 날이 밝았어요. 제 짐은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 사진첩 몇 권, 그리고 남편이 남긴 물건들. 이삿짐 센터 아저씨가 물었어요. 할머니, 이게 다예요? 가구는요? 응, 이게 다야. 가구는 아들네 집에 있으니까.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참 많은데. 아드님네 가시니 잘 됐네요. 아저씨는 웃으면서 짐을 날랐어요.
저는 빈 원룸을 둘러봤어요. 3년을 살았던 이곳. 좁았지만 제 공간이었어요. 아무도 눈치 안 보고 밤늦게까지 TV를 봐도 되고 울고 싶을 때 마음껏 울 수 있었던 곳. 잘 있어, 내 방. 작게 인사를 하고 문을 닫았어요. 민수가 차로 데리러 왔어요. 엄마 타세요. 짐은 제가 다 실었어요. 고마워, 민수야. 차에 타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제가 살던 원룸 건물이 점점 멀어졌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랑 사는 거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기대 반, 불안 반. 엄마, 오늘부터 편하게 지내세요. 지연이도 엄마 오시는 거 진짜 기다렸어요. 그래, 지연이가? 네, 어제도 엄마 방 청소하면서 어머님 편하게 쉬셔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민수가 운전하면서 웃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지연이가 변한 걸까? 아니면 제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걸까? 민수네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어요. 엄마, 여기에요. 민수가 짐을 들고 앞서갔어요. 현관문이 열렸어요. 어머님, 어서 오세요. 지연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저를 맞이했어요. 지연아, 고마워. 어머님, 이리 오세요. 어머님 방 준비했어요. 지연이가 제 손을 잡고 안방 옆 작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방은 깨끗했어요. 작은 침대 하나, 옷장 하나, 그리고 작은 창문. 어머님, 여기가 어머님 방이에요. 좁지만 편하게 쓰세요. 아니야, 충분해. 고마워, 지연아. 어머님, 짐 정리 천천히 하시고 저는 저녁 준비할게요. 지연이가 나가고 저는 혼자 방에 남았어요. 천천히 짐을 풀었어요. 옷을 옷장에 걸고 사진첩을 서랍에 넣고 남편 사진을 침대 옆 선반에 놓았어요. 여보, 우리 드디어 아들 가족이랑 같이 살게 됐어. 당신도 좋아하겠지? 남편 사진에 대고 속삭였어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제가 레지던트였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젊고 건강했던 그때의 남편. 보고 싶어.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이런 일로 이렇게 외롭지는 않았을 텐데. 어머님, 저녁 됐어요. 지연이 목소리였어요. 응, 금방 갈게. 눈물을 닦고 거실로 나갔어요. 저녁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어요.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 어머님 좋아하실 것 같아서 된장찌개 끓였어요. 고마워, 지연아. 내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어머님, 이제 가족인데 당연한 거죠. 지연이가 웃으면서 밥을 퍼줬어요. 민수도 웃고 은서도 아기 의자에 앉아서 웃고 따뜻한 가족 식사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지연이가 자꾸 저를 쳐다봤어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이 뭔가 달랐어요. 내가 예민한 건가? 저는 고개를 저으며 밥을 먹었어요. 어머님 많이 드세요. 응, 맛있어. 그런데 지연이가 갑자기 물었어요. 어머님, 혹시 통장이랑 도장 같은 거 잘 보관하세요? 응? 아니,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그러잖아요. 어머님 혼자 사실 때 혹시 이상한 전화 받으신 적 없으세요? 아니, 그런 건 없었어. 그럼 다행이네요. 어머님, 통장이랑 중요한 서류는 제가 금고에 보관해 드릴까요? 안전하게요.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지연아,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하시겠지. 오빠, 나는 어머님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요즘 노인분들 사기당하는 거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 그래도 어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연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아, 응. 엄마가 알아서 잘 보관할게. 걱정 안 해도 돼. 그래요?
그럼 혹시 나중에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지연이는 다시 웃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왠지 불편했어요. 첫날 밤이었어요. 낯선 방에서 잠을 청했어요. 이불은 새 거였지만 냄새가 낯설었어요. 베개도 제 베개가 아니라서 목이 불편했어요. 무엇보다 너무 조용했어요. 아니, 조용한 게 아니라 뭔가 소리가 들렸어요. 거실에서 지연이와 민수가 이야기하는 소리였어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작은 목소리. 오빠, 시어머니한테 언제 물어볼 거야? 지연아, 너무 급하게 하면 이상해.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 시간이 없다고. 다음 달까지 그 돈 메워야 한다고.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무슨 돈이요? 저는 귀를 기울였지만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꾸만 불안했어요. 지연이의 태도, 통장 이야기, 그리고 방금 들은 대화.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걸까?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이사 온 지 사흘이 지났어요. 아침마다 저는 일찍 일어나서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했어요. 어머님, 제가 할 텐데요. 아니야, 지연아. 엄마가 할게. 너는 출근 준비해. 어머님, 그래도. 괜찮아. 엄마가 여기 얹혀 사는데 이것도 안 하면 안 되지. 지연이는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부탁드려요, 어머님. 그렇게 지연이와 민수는 출근하고 저는 은서와 단둘이 남았어요. 은서야, 배고프니? 할머니가 우유 줄게. 은서를 안고 우유를 먹였어요. 포근했어요. 손주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돌볼 수 있다는 게 행복했어요. 우리 은서, 할머니랑 행복하게 지내자. 은서가 방긋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보니까 모든 불안감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저 지연이에요. 아, 지연아. 무슨 일이니? 어머님, 혹시 오늘 시간 되세요? 응, 왜? 은서 예방접종해야 하는데 제가 회사 일 때문에 못 가겠어요. 어머님이 은서 데리고 병원 다녀오실 수 있으세요? 그래, 그럼. 어디로 가면 돼? 제가 문자로 병원 주소 보낼게요. 그리고 어머님, 지연이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어요. 혹시 나가시는 김에 은행 좀 들러주실 수 있으세요? 은행? 네, 제가 급하게 돈을 좀 찾아야 하는데 어머님 통장에서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다음 달 월급 받으면 바로 드릴게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얼마나? 2천만 원만요. 정말 급해서요. 어머님 부탁드려요. 2천만 원이요. 제 통장에는 남편이 남긴 보험금 3억 원이 있어요. 제가 죽으면 민수한테 가는 돈이지만 지금은 제 명의로 되어 있죠. 지연아, 그런데 그 돈이 갑자기 왜 필요한데? 어머님, 제가 투자를 좀 잘못해서요. 메워야 할 돈이 있어요. 회사에서 알면 큰일 나요. 어머님, 제발이요. 저 이거 안 되면 회사에서 잘려요. 은서 키워야 하는데. 지연이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2천만 원은 큰 돈이에요. 하지만 며느리가 회사에서 잘리면 민순의 가정이 힘들어지겠죠. 알았어, 지연아. 은행 갔다 올게.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사랑해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지연이가 투자를 잘못했다고요? 그런데 왜 민수한테는 말 안 하고 저한테 직접 전화했을까요? 아니야,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도움 청하는 거지. 당연한 거야. 저는 제 자신을 설득했어요. 은서를 유모차에 태우고 밖으로 나갔어요.
먼저 병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했어요. 은서가 울었지만 금방 진정됐어요. 우리 은서 장하다. 할머니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그리고 은행으로 갔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직원이 물었어요. 2천만 원 찾으려고요. 신분증이랑 통장 주세요. 서류를 작성하고 돈을 찾았어요. 두꺼운 봉투에 든 현금. 2천만 원. 손이 떨렸어요.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이미 찾아버렸어요. 집에 돌아왔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지연이가 벌써 퇴근해 있었어요. 응, 은서 예방접종 잘하고 왔어.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지연이의 눈이 제 가방을 향했어요. 돈은요? 아, 여기 있어. 봉투를 건넸어요. 지연이가 재빨리 받았어요.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지연아, 그런데 이 돈.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쓸게요. 어머님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지연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왜 이렇게 차갑게 느껴질까요? 저녁을 먹으면서 민수에게 물었어요. 민수야, 지연이가 투자 실패했다며? 민수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그걸 어떻게? 지연이가 엄마한테 돈 좀 빌려달래서 2천만 원.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가 빌려주셨어요? 응, 며느리가 힘들다는데 도와줘야지. 민수는 지연이를 쳐다봤어요. 지연이는 태연하게 밥을 먹고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꼭 갚을게요. 지연아, 엄마한테 미리 말했어야지.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빠, 어머님이 흔쾌히 도와주셨어. 괜찮아.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민수는 뭔가 불편한 표정이었고 지연이는 너무 당당했어요. 저는 밥맛이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2천만 원. 큰 돈이에요. 지연이가 정말 갚을까요? 괜찮아. 며느리니까 갚겠지. 가족인데. 하지만 가슴 한편이 불안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민수와 지연이가 벌써 출근했어요. 식탁 위에 쪽지가 하나 있었어요. 어머님, 은서 잘 부탁드려요. 저녁 늦을 거예요. 마이너스 지연. 저는 은서에게 우유를 주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어요. 하루 종일 집안일을 했어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며느리 집에서 손주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돈까지 빌려주고 이게 제가 원했던 삶일까요? 점심때쯤 지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저 지연이에요. 응, 지연아. 어머님, 죄송한데 오늘 저녁도 제가 야근이에요. 어머님이 저녁 해 드실 수 있으세요? 응, 알았어. 그리고 어머님, 은서 기저귀 떨어졌는데 마트 가서 사다 주실 수 있으세요? 카드 현관 신발장에 뒀어요. 응.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뭔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지연이가 저를 환대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집안일을 다 하고 있어요. 청소, 빨래, 설거지, 은서 돌보기, 장보기. 며느리는 출근하고 저는 집에서 모든 걸 하고 이게 며느리가 나를 받아준 이유였을까?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답답했어요. 은서를 유모차에 태우고 마트에 갔어요. 기저귀를 사고 우유도 사고 저녁 반찬 재료도 샀어요.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었어요. 손님, 카드 승인이 안 되는데요? 네. 한도 초과래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죄송해요. 현금으로 할게요.
제 지갑에서 돈을 꺼내 계산했어요. 지연이 카드가 한도 초과라고 뭔가 이상했어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걸어왔어요. 유모차를 끌면서 장바구니를 들면서 숨이 찼어요. 예전에는 수술실에서 몇 시간씩 서 있어도 끄떡없었는데 이제는 장 보는 것도 힘드네요. 나도 늙었구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거울을 봤어요. 지친 얼굴, 땀으로 젖은 이마, 헝클어진 머리. 이게 제 모습이에요. 한때 대학병원 외과 레지던트였던 제 모습이에요. 집에 와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지연이가 좋아하는 제육볶음, 민수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1시간 넘게 부엌에 서 있었어요. 허리가 아팠어요. 다리도 저렸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가족이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저녁 8시에 민수와 지연이가 들어왔어요. 어머님 다녀왔어요. 응, 어서 와. 저녁 차렸어. 빨리 먹어. 어머님 감사해요. 지연이가 식탁에 앉았어요. 민수도 앉았어요. 저는 은서를 안고 서 있었어요. 어머님은 안 드세요? 엄마는 먼저 먹었어. 너희 먹어.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아직 안 먹었어요. 하지만 지연이와 민수가 먼저 먹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설거지를 했어요. 지연이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민수는 TV를 봤어요. 아무도 설거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찬물에 손이 시렸어요. 그릇을 닦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왜 울고 있는 거지, 박영숙? 이 정도는 당연한 건데.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밤이 됐어요. 저는 제 방에 누워 있었어요. 온몸이 쑤셨어요. 허리, 다리, 어깨. 그런데 방문 밖에서 또 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시어머니 정말 편하네. 집안일 다 해주고 은서까지 봐주고. 지연아, 그래도 엄마한테 너무 시키는 거 아니야? 왜? 어머님이 알아서 하시는 건데. 나는 부탁한 적 없어. 하지만, 오빠, 우리가 어머님 모셔드리는 거잖아. 어머님도 뭐라도 하셔야 마음 편하실 거 아니야. 그래도, 오빠, 그리고 돈 문제도 아직 안 끝났어. 어머님한테 좀 더 빌려야 할 것 같아. 지연아, 그건 안 돼. 엄마 돈이야. 어차피 우리 돈이 될 건데 뭐 어때. 오빠, 나 좀 믿어줘.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소리 없이 울었어요.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내가 정말 원했던 게 이거였나? 손주를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하지만 이건 가족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무료 가정부일 뿐이에요. 새벽에 잠이 깼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열었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지연이가 소파에 앉아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몰래 쳐다봤어요. 화면에 뭔가 글자가 보였어요. 보험금 수익자 변경 절차. 사고사 위장 방법.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지연이가 뭘 검색하고 있는 거죠? 저는 재빨리 방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닫고 등을 기댔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설마, 아니에요. 아닐 거예요. 제가 잘못 본 거예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글자들이 맴돌았어요. 사고사 위장, 보험금 수익자 변경.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두려웠어요.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하려는 걸까요? 아니에요. 설마요. 하지만 2천만 원을 빌려간 것, 제 통장을 물어본 것, 그리고 방금 본 그 검색어들,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어둠이 걷히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은 더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누구한테 말해야 할까요? 민수한테? 아니에요. 민수는 지연이 편이에요. 경찰한테? 증거도 없는데 믿어줄까요? 저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았어요. 제발, 제발 내가 착각이기를.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요. 제가 위험하다는 걸요. 일주일이 더 지났어요. 저는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하고, 은서 돌보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장 보고, 저녁 준비하고, 지연이와 민수는 점점 늦게 들어왔어요. 어머님,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지연이는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웃으면서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 미소 뒤에 뭔가 있다는 걸요. 어느 날 저녁 지연이가 또 물었어요. 어머님, 혹시 통장 비밀번호 적어 놓으신 데 있으세요? 왜? 아니, 요즘 어머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서요. 혹시 나중에 비밀번호 잊어버리시면 큰일이잖아요. 엄마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연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순간적으로요. 하지만 금방 다시 웃었어요. 그럼 다행이에요, 어머님. 제가 쓸데없는 걱정했네요.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통장과 도장을 찾았어요.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겼어요. 절대 찾지 못하게. 합가한 지 2주가 지났어요. 매일 아침 지연이는 저에게 한약을 끓여줬어요. 어머님, 아침 한약이에요. 기력 회복에 정말 좋아요. 처음 일주일은 잘 몰랐어요. 그저 며느리가 효도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약을 먹고 나면 이상했어요. 머리가 어지러지라고 속이 메스꺼웠어요. 몸이 점점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가 봐. 역시 나이가 드시니까 회복이 느린가 봐요. 한약 더 드셔야겠어요. 지연이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친절하게요. 하지만 그날 밤 화장실을 가려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제 방 쓰레기통에 제가 먹던 약봉지가 버려져 있었어요. 무심코 집어들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한약재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부자. 저는 의사였어요. 레지던트 시절에 한약에 대해서도 배웠죠. 부자는 독성이 강한 약재예요.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심장에 무리가 가요. 특히 과용하면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어요. 손이 떨렸어요. 다른 봉지들도 꺼내봤어요. 천남성, 바나. 모두 독성이 있는 약재들이었어요. 제대로 된 용량으로 쓰면 약이지만 과용하면 독이 되는 것들이요. 그리고 이 봉지들에 적힌 용량은 너무 많았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연이가 나를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합가하자고 했는지, 왜 갑자기 친절해졌는지, 왜 매일 한약을 끓여줬는지, 저를 서서히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한약으로요. 노인이 건강 악화로 사망하는 건 자연스러워 보이니까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이가 또 한약을 가져왔어요. 어머님, 오늘 한약이에요. 어제보다 더 진하게 끓였어요. 저는 웃으며 받았어요. 고마워, 지연아. 많이 드세요. 어머님 건강 빨리 좋아지셔야죠. 지연이가 나간 후 저는 한약을 화장실에 버렸어요. 변기에 쏟아버렸어요. 물을 내렸어요. 그리고 빈 그릇을 들고 나왔어요. 지연아, 다 마셨어. 정말 맛있더라. 어머님 건강해지실 거예요. 지연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을요.
그날부터 저는 연기를 시작했어요. 한약을 먹는 척하고 몰래 버렸어요. 그리고 점점 아픈 척했어요. 아이고, 오늘은 왜 이렇게 어지럽지?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잠깐 어지러워서. 며칠 후에는 더 심하게 연기했어요. 으, 식탁에서 식사 중에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어머님, 민수가 놀라서 달려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머리가 너무 아파. 병원 가야겠어요. 지금 당장. 민수는 진짜로 걱정했어요. 제 아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지만 지연이는 달랐어요. 지연이의 눈빛을 봤어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드디어 약이 효과를 보이는군. 그런 표정이었어요. 오빠, 진정해. 일단 어머님 방에 모시고 쉬게 하자. 내가 의사 선생님께 연락해 볼게. 그래, 그래야겠어. 민수는 저를 부축해서 방으로 데려갔어요. 침대에 눕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119 부를까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쉬면 나을 것 같아. 하지만 엄마. 민수야, 엄마 혼자 좀 쉬게 해줘. 조용히 있고 싶어. 민수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그날 밤 저는 자는 척 했어요. 하지만 귀는 열어뒀어요. 자정쯤 됐을까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이었어요. 제 방 앞에서 멈췄어요.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저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규칙적으로 숨을 쉬면서요. 지연이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제 거의 다 됐어. 조금만 더.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고 갔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눈을 떴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조금만 더라고? 뭐가 조금만 더야? 저를 죽이는 게 조금만 더 남았다는 뜻이겠죠. 다음 날도 똑같이 연기했어요. 아침 한약을 몰래 버리고 점점 더 아픈 척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더 안 좋아 보이시네요. 응, 몸이 계속 무거워. 저녁 식사 때였어요. 국을 떠먹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일부러요. 어머님, 손에 힘이 없어. 민수는 완전히 겁에 질렸어요. 엄마, 이거 뇌졸중 증상 아니에요? 병원 가야 해요. 괜찮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아니에요. 병원 가야 해요. 하지만 지연이가 말렸어요. 오빠, 어머님이 괜찮다시잖아. 너무 놀라게 하지 마. 내일 아침에 제가 동네 병원 예약해 놓을게. 하지만 오빠, 어머님 스트레스 받으시면 더 안 좋아. 오늘은 푹 쉬시게 하자. 민수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또다시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지연이와 민수가 함께였어요.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지연아, 엄마 상태가 심각한 것 같아. 내일 큰 병원 가야 해. 오빠, 그럴 필요 없어. 왜? 엄마가 계속 안 좋아지잖아. 오빠, 솔직히 말할게. 어머님 연세가 연세니까 이제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아. 뭐? 의사 선생님도 그러시더라. 노인분들 갑자기 악화되시면 회복이 어렵다고. 그래도 치료는 해야지. 치료해봤자 고통만 연장하는 거야. 차라리 편하게 보내드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침묵이 흘렀어요. 민수가 작게 말했어요. 엄마, 오빠 슬퍼하지 마. 우리 어머님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 어머님도 이제 편하게 가시는 게 나으실 거야.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이불을 움켜쥐었어요. 민수는 몰라요. 제 아들은 정말로 몰라요. 지연이가 저를 죽이고 있다는 걸요.
3일 후 새벽이었어요. 저는 다시 복도에서 발소리를 들었어요. 지연이었어요.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저는 자는 척했어요. 지연이는 침대 옆에 섰어요. 한참 동안 저를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작게 속삭였어요. 어머님, 이제 곧 쓰러지실 때가 됐는데.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내일쯤, 아니면 모레쯤이면 심장마비 오실 거예요. 그럼 모든 게 끝나는 거죠. 지연이는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보였어요.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어머님. 3억 잘 쓸게요. 지연이가 나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눈을 떴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내일이나 모레. 시간이 없어요. 지금 행동해야 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가방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제가 몰래 모아둔 것들이 있었어요. 한약 봉지들. 지연이가 버린 줄 알았지만 저는 몰래 챙겨뒀어요. 증거로요. 그리고 핸드폰도 꺼냈어요. 오래된 연락처를 찾았어요. 최애란 동기. 30년 전 함께 레지던트를 했던 동기예요. 지금은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과장이에요. 새벽이지만 전화를 걸었어요. 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졸린 목소리가 들렸어요. 혜란아, 나 박영숙이야. 영숙아, 이 새벽에 무슨 일이야? 부탁이 있어. 들어줄 수 있어? 목소리를 최대한 낮췄어요. 무슨 일인데? 저는 모든 걸 설명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독약으로 죽이려 한다는 것. 하지만 아직 완전히 쓰러지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계획을요. 영수가, 그게 정말이야? 응. 증거도 있어. 한약 봉지들 다 모아뒀어. 세상에. 혜란이는 한참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알았어. 도와줄게. 근데 정말 위험해. 괜찮겠어? 응. 해야 해. 그럼 내가 구급차 준비해 놓을게. 준비되면 연락해. 고마워, 혜란아.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아침 식사 시간이었어요. 저는 식탁에 앉았어요. 평소보다 더 창백하게 분장했어요. 립스틱도 안 바르고 얼굴에 찬물을 끼얹어서 축축하게 만들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왜 그래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 엄마, 밥 드실 수 있어요? 먹어볼게. 숟가락을 들었어요. 손을 일부러 떨리게 했어요. 밥을 떠서 입으로 가져가다가 떨어뜨렸어요. 어머님. 그리고 저는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으, 엄마, 엄마. 민수가 제 어깨를 붙잡았어요. 가슴이 그대로 쓰러졌어요. 의자에서 바닥으로요. 엄마, 엄마. 민수는 공황 상태였어요. 119, 119 불러야 해. 지연이는 당황한 척했지만 눈빛은 차분했어요. 드디어 그런 눈빛이었어요. 민수가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우리 엄마가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저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숨은 천천히 쉬었어요. 거의 죽은 것처럼요.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구급대원들이 들어왔어요. 환자분 어디 계세요? 여기요. 엄마가. 구급대원들이 저를 들것에 실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씌웠어요.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이송해야 합니다. 어느 병원으로 갈까요? 민수가 물었어요. 구급대원이 대답했어요. 서울대병원으로 갑니다. 응급의학과 최애란 과장님이 대기 중이십니다. 네, 빨리 가주세요. 구급차 문이 닫혔어요. 사이렌이 울렸어요.
저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하지만 귀는 열려 있었어요. 뒤에서 민수와 지연이가 따라오는 차 소리가 들렸어요. 병원에 도착했어요. 응급실로 실려 들어갔어요. 의사들이 달려왔어요. 혜란이도 있었어요. 환자 상태는 의식 저하, 혈압 저하, 호흡 불규칙. 중환자실 준비. 빨리. 의사들이 저를 둘러쌌어요. 복도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생님, 우리 엄마 괜찮죠? 혜란이가 나가서 대답했어요. 지금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마, 엄마. 민수는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연이는 조용했어요. 저는 눈을 살짝 떴어요. 커튼 틈으로 밖을 봤어요. 지연이가 보였어요. 민수 뒤에 서서요. 그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어요. 작지만 분명한 미소. 드디어 성공했어. 그런 미소였어요. 저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각종 기계들이 연결됐어요. 심전도, 산소호흡기, 링거. 혜란이가 들어왔어요. 다른 의사들이 다 나간 후였어요. 영수가 괜찮아? 저는 눈을 떴어요. 응. 혜란아, 고마워. 이제부터가 중요해. 일주일 동안 너는 의식불명이야. 뇌사 직전 상태로 기록될 거고. 알았어. 그동안 내가 며느리 행동을 지켜볼게. 그리고 내가 가져온 한약 봉지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 의뢰했어. 고마워. 영수가 정말 힘들 거야. 일주일 동안 누워만 있어야 해. 그것도 죽은 것처럼요. 할 수 있어. 해야 해. 혜란이는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일주일이 시작됐어요. 저는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눈을 감고 움직이지 않고 죽은 것처럼요. 가끔 민수가 왔어요. 엄마, 엄마, 제발 눈 떠주세요. 울고 있었어요. 손을 잡고 울었어요.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눈을 뜰 수 없었어요. 계획을 위해서요. 지연이도 왔어요. 어머님 힘드시죠? 편히 가세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수는 못 들었지만 저는 들었어요. 빨리 죽어라. 그런 의미였어요. 3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혜란이가 민수와 지연이를 불렀어요. 보호자분들, 잠깐 상담실로 오시겠어요? 상담실에서 혜란이가 말했어요. 환자분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선생님, 엄마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뇌 손상이 심각합니다.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민수는 무너졌어요. 안 돼. 엄마가. 하지만 지연이는 차분하게 물었어요. 선생님,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생명유지장치로 연명 중입니다. 가족분들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무슨 결정이요? 연명 치료를 계속할지 아니면. 혜란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엄마를 포기할 수 없어요. 오빠. 지연이가 민수의 어깨를 잡았어요. 선생님, 시간 좀 주세요. 저희가 생각해 볼게요. 네, 그러세요. 상담실을 나온 후였어요. 민수는 화장실에 갔어요. 지연이는 혼자 복도에 남았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지켜봤어요. 지연이의 입모양이 보였어요. 네, 거의 다 됐어요. 일주일 안에. 보험금 3억. 네, 그럼 빚 다 갚을 수 있어요. 지연이는 웃고 있었어요. 환하게요. 제가 죽어가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끓어올랐어요. 분노였어요. 차가운 분노였어요.
좋아, 지연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하지만 그 끝에서 내가 무엇을 맞이하게 될지는 모를 거야. 5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혜란이가 다시 민수와 지연이를 불렀어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석요? 환자분이 쓰러지기 전에 복용하신 한약을 분석했습니다. 지연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한약요? 네. 환자분 가방에서 발견된 한약 봉지들입니다. 혹시 누가 이걸 들이셨나요? 제가 어머님 건강을 위해서 이 한약에는 부자, 천남성, 반화 등 독성 약재가 과량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혜란이는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 용량이면 만성 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과 신경계에 치명적이죠. 민수가 지연이를 쳐다봤어요. 지연아, 이게 무슨... 오빠, 나는 몰랐어. 한의원에서 사온 거라고. 어느 한의원인가요? 혜란이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혜란이는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환자분이 쓰러지기 전 누군가 환자분 명의로 보험금 수익자 변경 신청을 하셨더군요. 언제 하신 건가요? 침묵이 흘렀어요. 지연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며느리분, 혹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그때였어요. 문이 열렸어요. 경찰이 들어왔어요. 한지연 씨죠? 살인미수 혐의로 동행을 요청합니다. 경찰이 들어오려던 그 순간이었어요. 혜란이가 재빨리 손짓으로 막았어요. 잠깐만요. 경찰은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혜란이는 민수와 지연이에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성급했네요. 일단 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연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선생님, 정말 오해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환자분 상태가 워낙 안 좋아서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조사는 진행될 겁니다. 네. 민수는 혼란스러운 얼굴이었어요. 선생님, 그럼 엄마는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며칠 내로 중요한 고비가 올 겁니다. 혜란이는 제게 눈빛을 보냈어요. 계획 변경이야. 조금 더 기다려. 저는 침대에 누워서 그 신호를 이해했어요. 민수와 지연이는 병실 밖 대기실에 있었어요. 저는 유리창 너머로 그들을 볼 수 있었어요. 민수는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어요. 지연아, 정말 몰랐던 거야? 그 한약에 독성 약재가 들어있다는 거? 오빠, 나도 몰랐어. 한의사가 어머님께 좋다고 해서. 어느 한의원이야?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그게 기억이 잘 안 나. 뭐? 민수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엄마가 저렇게 위독한데 기억이 안 난다고? 오빠, 나도 지금 머리가 복잡해서. 민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지친 얼굴이었어요. 지연아, 솔직히 말해줘. 너 뭔가 숨기는 거 있어? 오빠 나를 의심하는 거야? 아니야. 근데 선생님 말씀이 이상해서. 오빠, 지연이가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나는 어머님을 진심으로 모시려고 했어. 건강하게 해드리려고 한약도 끓이고 정성껏 돌봤잖아. 그래. 근데 이렇게 됐어. 나도 너무 슬퍼. 지연이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연기였어요. 완벽한 연기였어요. 민수는 지연이를 안아줬어요. 미안해. 내가 예민했어.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조금만 더 참아, 박영숙. 조금만 더. 다음 날 새벽 혜란이가 혼자 병실에 들어왔어요. 다른 의사들이 없을 때였어요. 영수가. 저는 눈을 떴어요. 혜란아, 계획을 바꿔야 할 것 같아. 왜? 어제 경찰 부르려고 했는데
증거가 아직 부족돼. 혜란이는 의자에 앉았어요. 한약 분석 결과는 나왔어. 독성 약재가 과량으로 들어있었다는 것도 확인됐고, 근데 며느리가 한의사가 그렇게 처방했다 고우기면 입증하기 어려워. 그럼 어떡해? 며느리가 직접 범행을 시인하게 만들어야 해. 어떻게? 보험금이야. 혜란이가 말했어요. 며느리가 보험금을 타려고 움직이게 만드는 거야.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잡는 거고. 그럼 내가 죽은 걸로 해야 하는 거야? 응. 일단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 혜란이는 미안한 얼굴이었어요. 영수가 정말 미안해. 이거 너한테 너무 큰 고통일 텐데.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평생 참고 살았는데 이것쯤이야. 영수가. 그리고 혜란아,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뭔데? 강혜진 회장님한테 연락 좀 해줄래? 강혜진? 그 대기업 회장? 응. 며느리가 다니는 회사 회장이야. 그분과 나는 오래된 인연이 있어. 30년 전이었어요. 제가 레지던츠 수련을 마쳐가던 6년 차 어느 날 밤 응급실에 한 여자 환자가 실려왔어요. 교통사고였어요. 중상이었어요. 보호자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 같은데 연락처가 없어요. 환자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가난해 보였어요. 옷도 남루했고 신발도 낡았어요. 선생님, 이분 수술해야 하는데 보험이 없으시대요. 어떻게 할까요? 다른 의사가 물었어요. 일단 응급처치는 하고 보호자 연락해서 수술비 확인해야죠. 근데 보호자가 없잖아요. 그럼 일단 대기하죠. 보험 없는 환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끓어올랐어요. 아니에요. 네, 수술합니다. 지금 당장. 박 선생님, 그래도 수술비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이 환자분 수술비 제가 낼게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수술 준비하세요. 과장님께도 제가 컨펌 받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 환자를 수술했어요. 제 돈으로요. 당시 제 월급의 거의 3개월치였어요. 수술은 성공했어요. 환자는 살았어요. 며칠 후 환자가 깨어났어요. 여기가 어디죠? 병원이에요. 교통사고 나셔서 수술 받으셨어요. 수술비는 제가 돈이 없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처리됐어요. 누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건강하게 퇴원하시는 게 중요하죠. 환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은인이세요. 며칠 후 환자는 퇴원했어요. 그때 제게 작은 메모를 남겼어요. 선생님, 저는 이예숙이라고 합니다. 딸이 하나 있어요. 강혜진이라고 하죠. 언젠가 제 딸이 성공하면 선생님께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저는 그 메모를 간직했어요. 그리고 잊고 지냈어요. 그 강혜진이 지금 대기업 회장이 됐어. 혜란이가 놀란 얼굴이었어요. 세상에, 그 인연이 그렇게 깊었어? 응. 그리고 며느리 지연이가 그 회사에 다녀. 그럼 혜진 회장님한테 연락해줘. 제가 위급하다고. 그리고 며느리 일을 조사해 달라고. 알았어. 내가 연락할게. 7일째 아침이었어요. 혜란이가 민수와 지연이를 불렀어요. 얼굴이 심각했어요. 보호자분들,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설마 환자분이 오늘 새벽 2시 37분에 심장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민수가 비틀거렸어요. 안 돼. 엄마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독성 약물로 인한 장기 손상이 심해서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엄마, 엄마, 소리내어 울었어요. 하지만 지연이는 달랐어요.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드디어 그런 눈빛이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그 모습을 봤어요. 시트로 덮여 있었지만 숨은 쉬고 있었어요. 아주 천천히,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요. 장례 준비. 며칠 후였어요. 장례식장이 차려졌어요. 병원 영안실에요. 빈소가 만들어졌어요. 제 사진이 걸렸어요. 하얀 국화꽃이 놓였어요. 민수는 상주로 앉아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었어요. 계속 울었거든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더 잘했어야 하는 건데. 조문객들이 왔어요. 민수 친구들, 친척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어머님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죽지 않았어요. 병원 특별실에 누워 있었어요. 혜란이와 함께요. 영수가 괜찮아? 응. 민수가 많이 우는구나. 미안해. 내 아들이 저렇게 슬퍼하는데. 괜찮아. 진실을 알면 이해할 거야. 장례식 이틀째 되던 날이었어요. 지연이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민수 몰래요. 장례식장을 잠시 나간 지연이를 혜란이가 미행했어요. 지연이는 카페로 갔어요. 그곳에서 누군가를 만났어요. 보험회사 직원이었어요. 혜란이는 멀리서 사진을 찍었어요. 지연이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사망진단서입니다. 그리고 수익자 변경 서류도 여기 있고요. 확인하겠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서류를 봤어요. 피보험자 사망 확인됐고 수익자 변경도 정상 처리됐네요. 보험금은 3억 원입니다.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지연이의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통상 2주 정도 걸립니다만. 2주요? 더 빨리 안 되나요? 급하신가요? 네, 좀 급한 일이 있어서요. 그럼 특별히 일주일 안으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연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혜란이는 그 모습을 다 녹화했어요. 일주일 후였어요. 지연이 계좌로 3억 원이 입금됐어요. 지연이는 장례식장 화장실에서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입금 3억 원. 화면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네, 돈 들어왔어요. 이제 빚 갚을 수 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그럼 이제 너 회사에서 안 잘리겠네. 네. 휴, 진짜 다행이에요. 그 시어머니는 장례 치르는 중이에요. 곧 끝나요. 수고했어. 그럼 돈 빨리 보내.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은 지연이는 거울을 봤어요. 그리고 혼잣말을 했어요. 어머님, 편히 쉬세요. 어머님이 계획대로 죽어주셔서 그 희생 덕분에 우리 가족이 살았어요. 비웃는 미소였어요. 그 모습을 CCTV가 다 담고 있었어요. 혜란이가 특별히 설치한 거였어요. 지연이는 장례가 끝나자마자 회사에 복귀했어요. 민수는 아직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지연이는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한 과장님, 오랜만이에요. 네. 시어머니 장례 치르느라 좀 쉬었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요. 지연이는 자기 자리에 앉았어요. 컴퓨터를 켰어요. 그런데 메일함에 이상한 메일이 하나 와 있었어요. 회장님이 긴급 호출하셨습니다. 즉시 회장실로 오세요. 회장실? 지연이는 당황했어요. 평소에 말단 과장이 회장을 직접 만날 일은 없었거든요. 무슨 일이지? 불안한 마음으로 회장실로 향했어요.
회장실 문을 노크했어요. 들어오세요. 중후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넓고 고급스러운 사무실이었어요. 큰 책상 뒤에 강혜진 회장이 앉아 있었어요. 60대 초반, 단정한 정장, 날카로운 눈빛. 한지연 과장이죠? 네, 회장님. 부르셨다고. 앉으세요. 지연이는 긴장한 얼굴로 앉았어요. 과장님, 며칠 전에 시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네, 회장님. 조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혜진 회장은 지연이를 가만히 쳐다봤어요. 긴 침묵이 흘렀어요. 과장님, 우리 회사는 직원들의 도덕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특히 횡령이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죠. 지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회장님, 무슨 과장님이 회사 자금 4억 8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메우기 위해 시어머님을 독살한 것도요. 지연이는 벌떡 일어났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앉으세요.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지연이는 다시 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강혜진 회장은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여기 증거가 다 있습니다. 횡령 내역, 한약에서 검출된 독성 약물, 보험금 수령 내역.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회장은 미소를 지었어요. 과장님의 시어머님, 박영숙 선생님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네. 30년 전 제 어머니를 살려주신 분이죠. 그 은혜를 제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지연이는 말을 잃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일을 직접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를 확보했죠. 회장은 인터폰을 눌렀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어요. 경찰 2명이 들어왔어요. 한지연 씨, 살인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안 돼요. 이건 오해예요. 수갑을 채우겠습니다. 찰칵. 차가운 수갑이 지연이 손목에 채워졌어요.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과장님, 강혜진 회장은 차갑게 말했어요. 범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그걸 이제 치르시면 됩니다. 지연이는 끌려나갔어요. 비명을 지르며요.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 시각 병원 특별실에서요.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혜란이가 들어왔어요. 영수가 다 끝났어. 정말? 응. 며느리 체포됐어. 횡령과 살인 혐의로.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일주일 만에 제대로 움직이는 거였어요. 몸이 뻣뻣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이제 민수한테 진실을 말해야겠지? 그래야 할 것 같아. 저는 거울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 수척한 몸. 일주일간 거의 먹지 못하고 누워만 있었으니까요. 혜란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죽었을 거야. 무슨 소리야? 친구잖아. 혜란이는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이제 내 아들한테 가서 진실을 말해. 그리고 제대로 된 가족이 뭔지 보여줘. 응. 저는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병원을 나섰어요. 민수는 집에 있었어요. 혼자요. 엄마를 잃은 슬픔에 잠겨서요. 소파에 앉아서 제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더 잘해드릴걸.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똑똑. 민수는 일어나서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얼어붙었어요. 현관 앞에 제가 서 있었으니까요. 엄마, 민수야. 엄마, 엄마. 이게 무슨.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저는 아들을 안아줬어요. 미안해, 민수야. 엄마가 너를 속였어. 엄마가.
살아계셔요? 응, 살아있어. 민수는 제 품에서 울었어요. 아이처럼요. 엄마, 엄마, 저도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서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민수에게 모든 걸 설명했어요. 지연이가 저를 독살하려 했다는 것, 제가 눈치채고 연기했다는 것, 그리고 지연이가 체포됐다는 것.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지연이가, 지연이가 그랬다고요? 응, 거짓말이죠. 지연이가 그럴 리 없어요. 민수야,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거짓말하겠니? 증거가 다 있어. 한약 분석 결과, 보험금 수령 내역, 그리고 지연이가 보험회사 직원과 만난 영상까지. 민수는 말을 잃었어요. 민수야, 지연이는 너를 사랑한 게 아니야. 그저 돈이 필요했을 뿐이야. 안 돼. 은서는, 은서는 어떡해요? 은서는 내가 키워야지. 엄마, 저는 아들을 안아줬어요. 괜찮아. 엄마가 도와줄게. 우리 은서 잘 키우자. 민수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엄마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아니야, 민수야. 넌 아무 잘못 없어. 넌 그저 잘못된 사람을 만난 거야. 엄마, 이제 다시 시작하자. 우리 가족, 제대로 된 가족으로.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긴 악몽이 끝났어요.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번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후기를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